이나, 이쪽으로 와. 삼촌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평범해 보이는 여고생. 그리고 피해자의 정체는 바로 여기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서 전임 서장 윤동원 총경. 그렇게 그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몇 시였는지 기억나니? 잘 기억이 안 나요. 집에 들어와서부터는. 기억이 안 나?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네. 아는 사람을 심문하는 것에 선배가 부담을 느껴하자 신입 형사 한샘이 직접 나서는데 피해자 윤동훈 씨는 삼촌께서는 송곳에 찔려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송곳에서는 윤이나 씨 지문만 검출된 것도 알고 있죠. 네. 재산 상속 문제로 불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한샘은 이나가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의 막대한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삼촌을 죽였다고 확신했습니다. 본인이 죽였어요. 사망 추정 시간에 그 집에 있었던 건 너밖에 없어. 그러나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이나는 삼촌의 죽음을 목격한 충격으로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편리한 대답이네. 그녀에게서 별다른 혐의점을 추가로 찾을 수 없었던 한샘은 그녀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그녀는 제발로 경찰서로 찾아오는데 범인 안 잡아요? 응? 잊고 있었는데 그녀가 경찰서를 제발로 찾아온 이유는 바로 그날 거실에서 주웠어요. 범인의 유일한 흔적. 그러나 이 퍼즐 조각으론 범인을 잡을 수 없었고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지만 한샘은 여전히 그녀가 범인이라 생각했죠. 그로부터 10년 후 한샘이 의심했던 것처럼 그녀는 이른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얻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요? 아니 하루에 번지 점프를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안 질리나? 매번 죽을 것 같잖아요, 뛰어내릴 때. 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들어가세요. 그러나 보이는 것과는 달리 그녀는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 안 날 줄 몰랐는데. 꿈은 여전히 꿔요? 이제 안 꾸면 이상해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고 이 퍼즐을 밟았고 순간 불이 깜빡이면서 들어왔고 삼촌이 저기 누워있고 늘 거기까지예요. 분명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 텐데. 정말 자신이 그날 삼촌을 죽인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살인마가 있었던 것일까? 이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사건이 벌어지고 마는데 여기 윤이나 씨 댁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윤이나인데요? 늦은 시간 그녀에게 배달된 의문의 소포.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저야 모르죠. 그리고 소포를 열어보자 10년 전 삼촌이 살해당한 현장에서 발견된 비슷한 화풍에 퍼즐이 들어있었고 두 퍼즐을 맞춰보자 역시나 두 퍼즐 조각은 한 세트였습니다. 같은 시간 또다시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체가 발견되고 마는데 뒤처리를 깔끔하게 했네. 가방 두고 간 거 보니까 강도는 아니고. 그리고 이 사건 수사를 맡게 된 한샘은 그래서 이거 누가 신고한 거예요? 최초 발견자가 누구예요? 이번에도 최초 발견자가 이나라는 사실을 듣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온 퍼즐. 그리고 같은 날 벌어진 살인사건. 도대체 누가 이 퍼즐은 삼촌이 죽었을 때 발견한 퍼즐과 같은 사람이 그린 게 틀림없다. 10년이나 흐른 지금 퍼즐 조각을 그녀에게 보낸 것일까? 하지만 지금 이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고등학생이 아니었으니 내 10살짜리 애를 왜 죽였을까? 그녀는 누구보다 범죄자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보는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최초 발견자 친형의 진술. 동생이 칼에 찔려 있는 걸 봤다. 자기 방도 준서방이라고 부르는 친형. 그리고 부모님의 노골적인 차별. 난 형이 죽였다의 한 표. 이나가 프로파일러가 된 이유는 바로 그날의 기억을 되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선생님, 처음 봤을 때는 대학생 같았는데 늙었어 이제. 방어 기제가 또 심해졌네.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퇴행의 한 부분 같은데요. 이나 씨 항상 이맘때쯤 그러잖아요. 이나는 그날 이후부터 전혀 성장하지 못했었기에 요즘 사람들 대하는 건 어때요? 여전히 사람들 대하는 게 어려워요? 반드시 진범을 잡아야 했고 그를 잡기 위해선 10년 전 사건에 갇혀 살아온 또 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죠. 연쇄살인이야. 10년 만에 다시 시작돼. 무슨 근거로? 뭐 그거야 지금부터 찾아봐야지. 그러나 한샘은 여전히 네, 선생님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 거주하실까요? 어? 아니, 김경애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아, 나 여기 좀 확인해 볼 거 있어서. 네, 신고했습니다. 여기 자꾸 이상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어서. 10년 전 그 사건의 범인이 유리나라 생각했기에 와, 집요하다 집요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0년이나 된 사건을 아직도 저러고 있다. 아니 저러니까 경찰대학 나와서 10년 동안 아직 진급도 못하고 저러고 있지. 연쇄 퍼즐 살인마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그녀의 주장을 네가 죽여놓고서 나한테 전화한 거 아니야? 그 퍼즐도 네가 만들었고. 내가 왜? 아니면 이런 게 이게 다 우연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생각하든가. 그렇게 한샘은 이나의 주장을 무시한 채 이면 살인사건 조사를 시작하려 하지만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미영 사건에 투입된 서울청 범죄분석위원 윤이나경입니다. 재물과 어디에 두면 될까요? 졸지에 이나와 한솥밥을 먹게 되는데 팀장님 이거 뭐예요 지금? 서장님 지시야. 이 팀장 양정우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샘은 어쩔 수 없이 이나와 한 팀이 되고 맙니다. 내가 여기 왜 왔을까? 그리고 그녀가 그를 찾아온 진짜 목적은 바로 기억났어 드디어. 뭐가 기억났다는 거야? 범인이랑 같이 있었어. 10년 전 그때 그 거실에. 김 빠지지? 나도 내가 죽였을까 봐 진짜 조마조마했는데 내가 아니었어. 10년 만에 기억이 났다고 이 타이밍에? 기억이 났다고 믿고 싶은 거 아니고? 상황이 몰리니까 마음이 많이 급해지셨나 봐. 기억이 났대도 지랄이네. 지랄? 지랄? 진짜 연쇄살인범을 찾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한샘은 여전히 그러니까 어떤 미친놈이 살인을 하고 너한테 퍼즐을 보냈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지금 추리소설 쓰세요? 그녀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강치목이 어제부터 집에 안 왔다니까 최선한 출국 금지 신청부터 해. 도주 가능성 있는 놈이야. 이면 살인사건 유력용이자 그녀의 전 남자친구인 강치목을 볼로 뒤쫓았습니다. 한샘은 베테랑 형사답게 이번 사건은 우발적 살인이 아닐까 생각했고 그의 도주로를 되짚어보는 것을 시작으로 전 주간 근무자라 어젯밤 손님은 잘 모르는데. 그럼 어제 투숙객 명단 중에 강치목이라는 이름이 있었는지 확인 좀 가능할까요? 그의 동선을 따라 탐문을 시작하자 아 예, 여기 있네요. 그래? 드디어 그의 꼬리를 붙잡았죠. 그리고 그가 머문 모텔에서 발견된 엄청난 양의 피. 빨간색 바지를 입은 남자가 호텔 로비로 캐리어를 끌고 나갔답니다. 캐리어? 예, 빨간색 캐리어. 빨간색 캐리어에 빨간색 바지? 강치목이도 어제 빨간 바지 입었잖아. 강치목이 또 다른 우발적 살인을 저질렀음을 한샘은 직감했고 그리고 곧이어 인근 저수지에서 토막난 시체가 발견되는데 모든 정황과 증거가 강치목이 범인임을 말하고 있지만 아무튼 강치목은 아니야. 이나는 강치목이 범인이 아닌 것도 모자라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저 머리 없는 사체 말이야. 난 저게 강치목이라고 보는데. 캐리 안에 토막난 시체가 바로 강치목이라 주장하는데 그녀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폭력성, 충동성, 중독성. 벽에도 바닥에도 긁힌 자국이나 찍힌 자국. 몸싸움의 흔적은 없다. 어떻게 피해자를 제압했을까? 그녀가 프로파일링한 그의 성격과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치목은 이런 걸 미리 준비하는 성향이 아닌데. 그리고 이 추리의 승자는 바로 저수지에 머리 없는 사체 강치목 DNA랑 일치한단다. 베테랑 형사가 아닌 프로파일러 이나였습니다. 휴게소 CCTV에 찍힌 남자가 강치목이 맞는지부터 다시 확인해보자. 그렇다면 정말 이나의 말대로 연쇄살인이 시작된 것일까? 그러나 퍼즐이 안 왔어. 강치목은 아니야.
이면 사건과는 달리 강치목 살인 사건은 퍼즐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이번 사건은 강치목의 겨냥한 또 다른 범죄였습니다. 그렇게 강치목의 죽음을 밝혀내기 위해 그의 아내 서영이를 신문하기 시작한 한샘. 그럴 리가 없는데. 이 남자 다시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말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전 당연히 남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한샘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이나와는 달리 무엇 하나 알아낸 게 없었습니다. 아, 강치목 아내는 뭐래? 임명 안 돼? 그건 또 왜? 모른다고 했구나. 아, 그러니까 그걸 네가 왜 알아야 되는데 싫어? 어? 너 혹시 나한테 경쟁심 같은 거 느끼는 거야? 내가 결국 한샘은 베테랑 형사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고 말았고 그렇게 수사의 주도권을 잡게 된 이나는 혹시 이미영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한샘이 놓친 것이 없나? 꽤 흔한 이름인 것 같은데 고민이 1도 없네. 본격적인 서양이의 프로파일링을 시작합니다. 언제 처음으로 남편분한테 이미영 씨 얘기 들으셨어요? 아시잖아요, 이미영 씨. 그리곤 역시나 그녀는 이미영에 대해 알고 있었죠. 남편이 나이가 있어서 여자가 없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 안 했어요. 그게 문제가 되지도 않았고요. 제가 그 여자 하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괜찮았을까봐 거짓말했는데. 그런 걸 아는 게 제일이에요. 프로파일러니까. 자신의 거짓말이 들키자 한샘과의 신문에서 볼 수 없었던 낯선 얼굴로 변해버린 강치목의 아내. 전에 누군가 잃어본 적 있죠? 그런 것도 보여요? 경찰 조사 받는데 전혀 긴장하지도 않고 죽음이란 상황에 익숙한 것 같아서요. 신기하다. 프로파일러님한테는 거짓말하면 안 되겠네요. 서양에게 수상함을 느낀 이나. 그녀는 확신을 얻기 위해 강치목을 죽인 살인범이 되어 그의 생각을 읽어보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 사건의 범인이에요. 질문하시죠? 피의자와 아는 사이야? 응. 그래서 사체를 훼손했잖아. 들키면 바로 의심받으니까. 근데 하루 만에 들켰네? 용의선상에 올랐겠지? 아니, 아직은. 경찰은 내가 아니라 CCTV에 찍힌 저 남자를 찾고 있거든. 그렇게 프로파일링을 통해 범인에게 공범이 있다는 것과 누가 죽이자고 했어? 내가. 왜? 돈 때문에? 돈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 눈앞에서 치우고 싶었어. 왜 지우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아왔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겠네. 맞아. 그래서 난 잘 알아, 경찰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럼 호텔을 어떻게 불러들였어요? 제가 자극했지. 나랑 같이 있다고. 그러니까 막 화를 못 참아가지고 막 파르르 살인범이 쉽게 강치목을 유인할 수 있었던 건 막 이렇게 떠는 거야. 자기 거 누가 건드리는 건 못 참는 성격이거든. 너 여자구나? 강치목의 질투를 자극할 수 있는 그의 아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분 말고 다른 남자 만난 적 있으시죠? 네. 전부 3-4명 정도. 이나의 프로파일링 덕분에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된 한샘은 그냥 부담 없이 즐긴 정도죠 뭐. 도막살인의 범인이 이 둘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손 다치셨나 봐요. 테니스 치다 보면 넘어지는 일이 많아서 자주 다쳐요. 그러나 이 둘을 붙잡을 증거가 없었기에 수사팀은 또다시 난관에 봉착하지만 자백 받아야죠. 프로파일러 이나에겐 이 사건의 해결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으니 지금은 서로한테 떠미는 전략 같은데 균열을 내야죠. 일부러 CCTV에 찍힌 건 서양이의 아이디어예요. 눈에 띄는 빨간색 캐리어에 사체를 넣은 것도요. 증거 인멸과 조작에는 범인의 성격이 반영이 돼요. 위장에 아주 익숙하죠, 서양이는. 그럼 누가 더 취약할까요? 누가 먼저 자백할까요? 그냥 여기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한샘은 그렇게 싫어했던 서영이가 사체 토막 낼 때 옆에 있었죠. 지금까지 서영이랑 관계 있는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나의 도움으로 범인을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던 아내가 알고 보니 살인범이었습니다. 그러나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을 잡았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었으니 그날 밤 그녀의 집으로 배송된 세 번째 퍼즐 조각. 그런데
퍼즐 속 그림은 강치목의 절단된 신체를 정확히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강치목을 죽인 건 서양이다. 근데 왜 퍼즐이었지? 강치목은 퍼즐 살인의 피해자가 아닌데? 그렇다는 건 즉 처음부터 이미영 사건과 강치목 사건은 단순히 우연으로 얽힌 게 아니었다는 의미. 그런데 이상합니다. 처음부터 강치목이 연쇄살인범이 타깃이었다면 근데 왜 직접 죽이지 않았을까? 일부러 놓쳤나? 아니면 지켜보는 게 더 재밌었나? 그리고 이 진실을 알고 있을 만한 사람은 바로 강치목을 죽인 서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보는데요, 이런 건. 서양이는 퍼즐을 난생 처음 보았죠. 제가 자른 곳이랑 정확히 일치하긴 하네요. 그렇게 이번 사건도 10년 전 사건처럼 미제로 남을 위기에 처하고 마는데 근데 그 캐리어는 어떻게 찾았어요? 그런데 그때 꽤 깊숙이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저수지 초입에 친절하게 박해 자국 나 있던데요? 살인범에 관한 결정적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캐리어 둘이서 들고 갔는데? 연쇄살인범은 일부러 이나가 범인을 잡을 수 있게 현장을 조작했던 것. 이거 강치목 실체 절단부위 아니야? 이거 어떻게 알았지? 범인이 우리 주위에 있는 거야. 범인 만나면 물어봐야겠지? 왜 서양이한테 살인을 양보했는지도. 지금은 이 퍼즐이 3개지만 6개가 될 수도 있고 9개가 될 수도 있어.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몰라. 그제서야 이나 말을 믿을 수 있게 된 한샘. 여기가 베이스 캠프야. 여기 우리 집? 응, 니네 집. 그렇게 퍼즐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해 두 사람의 불편한 공조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파기 시작한 건 도윤수. 이 사람 알아? 도윤수? 강치목 죽기 직전에 통화 목록에 있었지. 한 3번 정도 통화했고. 강치목과의 원한 관계 찾기. 아무 이유 없이 연달아 3번을 통화하지는 않지. 원하는 게 있는 거야. 그리고 첫 번째 용의자 도윤수의 정체는 바로 야, 이 내일 간다니까. 모 건설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강치목 씨 아시죠? 글쎄 기억이 안 나는데. 건설사 회장과 요식업 사장,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인 것일까? 범인은 아마도 다음 타겟을 노리면서 어디선가 숨어서 기다리고 있겠죠? 그 범인이 도윤수 씨를 죽인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한테 살해 동기를 준 적이 있어요? 그렇게 이나가 도윤수와 강치목의 사이를 캐고 있는 사이 좋았던 시기를 같이 보낸 사이라고는 했어요. 한샘은 서양인을 담당하며 그렇게 두 사람은 도윤수에 관한 공조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좋았던 시기를 같이 보냈다는 얘기는 금전적 이득이 컸을 때를 의미하는 걸 거야. 그러나 범인은 이들의 공조를 가만 두고 볼 리가 없었으니 예, 팀장님 무슨 일 있어? 뉴스 봤어? 아니요, 왜 뭐 사건 터졌어요? 도윤수 방금 죽은 채로 발견됐다. 예? 현장으로 빨리 와 지금. 살인범을 잡을 유일한 열쇠인 도윤수가 사망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의 사망 원인은 바로 1번 경추위를 찔렀으면 머리카락이 가려져서 주사바늘 찾기가 더 어려웠을 텐데 보란듯이 6번 경추 밑을 찔렀네. 마치 빨리 찾아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녀에게 퍼즐이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범인이 먼저 실수했을 가능성이 없나? 정황을 보면 네가 도윤수를 만난 걸 알고 서둘러서 움직인 거잖아. 한샘은 분명 급하게 도윤수를 죽이다 범인이 실수를 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나의 생각은 달랐죠. 이미 도윤수를 제외한 3건의 살인에서 증거 하나 남기지 않고 실제하는 놀이공원을 퍼즐 속에 숨겨놓은 완벽주의자가 실수를 한다고? 나 그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 형사의 감이다. 아니, 실수를 한다면 그것도 계획 중 일부일 거야. 하지만 한샘은 그녀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었고 좀 더 현장을 자세히 조사를 했는데 혹시 이 사진들 중에 좀 뭐 이상한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도윤수 씨 물건이 아닌 게 여기 위치해 있다거나 좀 자세히 좀 봐주십시오. 글쎄요. 다 사장님 물건인 것 같은데. 도대체 뭘 찾으십니까? 이제 다 확인했다니까. 봐 빨리. 그런데 그때 막내 형사 최산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마는데 손수건이 없네. 손수건? 무슨 손수건? 이 지압 슬래퍼 옆에 요 손수건 있었는데 증거 먹는 게 있나? 사장님은 손수건 같은 건 안 쓰시는데. 확실해요? 네. 그 말인즉 범인이 실수를 했다는 의미.
과연 범인의 실수는 진짜 실수일까요? 아니면 이나의 말처럼 의도된 것일까요? 매 작품마다 한국 영화의 지형을 뒤흔든 윤종빈 감독이 이번엔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나인 퍼즐로 돌아왔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번 이야기는 퍼즐을 이용한 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범죄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인데요. 이야기 중심에는 하나씩 맞춰질수록 실체가 드러나는 퍼즐이 있습니다. 사건들은 겉보기엔 서로 무관해 보이지만 이야기가 점점 전개될수록 그 조각들이 하나의 커다란 그림으로 수렴되며 본격적인 이야기의 실체가 드러나죠. 그리고 그 퍼즐의 빈칸을 채우는 건 인물입니다. 여기서 바로 윤종빈 감독의 연출의 특징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는 늘 사건보다 사람을, 구조보단 감정의 흐름에 집중하는 감독입니다. 퍼즐 살인이라는 외형적인 장치는 흥미롭지만 결국 시청자가 몰입되는 건 그 퍼즐을 들여다보는 인물들의 얼굴, 말투, 망설임과 같은 감정이죠. 그리고 이번 작품이 특별하다 생각되는 건 윤종빈 감독 스타일에 새로움을 더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연극 무대를 연상시키는 공간 활용, 감정이 응축된 대사 중심의 전개, 그리고 정교하게 설계된 미장센과 인상적인 음악이 조화는 마치 연극을 보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 이 시리즈가 단순한 장르물에 머물지 않게 만듭니다. 이 작품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출연진입니다. 손석구, 김다미를 주축으로 김성균, 현봉식, 지진이, 김웅수, 이성민, 박성웅, 이희준, 박규영, 옥자현, 이주영 등 내로라는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출연을 하죠. 이 배우들은 과연 어떤 서사를 갖고 있는 캐릭터를 연기할지 이걸 찾는 재미가 이 작품의 꿀잼 관람 시청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과연 두 사람의 불편한 공조를 통해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 본편에서는 한층 더 촘촘하게 얽힌 사건의 퍼즐과 그 안에서 부딪히고 협력하는 두 인물 간의 서사, 그리고 매 에피소드마다 교묘히 숨겨진 단서들을 찾는 재미가 쏠쏠하니깐요. 극강의 몰입도를 자랑하는 나인 퍼즐을 디즈니 플러스에서 정주행하며 직접 추리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를 픽해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픽추였습니다.